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은 강무죄.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예, 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 요지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사건의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또 군사분계선을 국경이라고 부르면서 경계 강화 조치를 할 거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 발표 하루 만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 장관이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할 경우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담보 조치는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 브리핑을 열고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선제적인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언급했습니다. 비행 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김 부부장이 정 장관의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는 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노골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남북 국경으로 표현한 건 적대적 두 국가를 고착화하려는 언어 전략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 교전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사과를 동포애적 화해가 아닌 타국 간의 분쟁 조정으로 취급하면서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두 개의 적대 국가로 공식화하는 절차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경 전반의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장벽 설치 등 물리적 차단은 물론 전술 무기의 상시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곧 열릴 당대회장 앞에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방사포 50문을 줄지에 전시해놓고 그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강북 모텔 살인 수사 속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이 1차 범행 이후 챗GPT를 통해 수면제 과량과 음주 후 복용 시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과 함께 이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피해자가 사망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던 정황들이 포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오전 강북 모텔 연쇄살인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던 사건 이후 챗GPT에 수면제의 과량과 음주 후 약물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차례 검색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챗GPT 검색 결과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을 재우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챗 GPT 등을 통해 이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1차 범행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경찰은 김 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14일에 발생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남성이 의식을 잃었고 이틀 뒤에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쯤 뒤인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에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김 씨와 투숙했던 2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송치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 3명 이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앞서 김 씨가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영입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표정우 기자, 현재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포토라인을 피해 질문을 받지 않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국내 대학에 의뢰해 실시한 심층 조사에선 입소자와 퇴소자 등 20명이 김 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김 씨에게 최소 6명의 입소자가 성적인 피해를 입은 걸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두 번째 경찰 소환조사에서 1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설장 김 씨 외에 시설 종사자도 구속심사를 받는다고요? 네, 법원은 오늘 오전 11시쯤 색동원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종사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진행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퇴사한 직원 A씨를 포함해 종사자 2명의 학대 정황을 파악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8년 색동원이 개소한 뒤 시설을 거쳐간 장애인 입소자 87명과 전현직 직원 152명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시설장 김 씨와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색동원에 지급되는 연간 약 10억 원 규모의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이 적절히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